안녕하세요. 오늘은 트라우마가 우리 신경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흥미로운 모델이 있다고 해서요. 전문가께서 특별히 연구 자료에 기반한 모델을 가져오셨다고 들었습니다. 바로 인내의 창 모델이죠. 네, 맞습니다. 이 인내의 창이라는 모델인데요. 이게 뭐냐면 특히 좀 어린 시절의 힘든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겪은 큰 트라우마 같은가요? 그런 경험 후에 왜 계속 감정 조절이 어려운지 그런 만성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틀입니다. 트라우마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조절을 어떻게 좀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감정이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건데요. 아마 이걸 들으시면 여러분이 혹시 경험하셨을 수도 있는 그런 급격한 감정 변화나 신체 반응 이런 것들의 배경을 이해하시는데 좀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인내의 창. 이름부터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.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좀 풀어주시죠. 네,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어느 정도 견뎌내면서 동시에 뭐랄까 정보도 처리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각성 상태, 그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. 시걸 박사가 이야기한 개념인데요. 이 창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좀 안정감을 느끼고요. 생각과 감정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거죠. 아, 안정적인 상태. 그렇군요. 그럼 그 안정적인 창을 벗어나면요?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뚜껑 열린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방전된다. 이런 상태랑 관련이 있을까요? 정확히 보셨습니다. 한쪽 극단이 바로 과각성 상태인데요. 이때는 교감신경계가 확 우세해지면서 몸이 계속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태세를 갖추는 거예요.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숨도 가빠지고 작은 자극에도 엄청 예민해지고요. 불안하거나 분노 같은 감정이 확 치밀어 오르죠. 머릿속은 막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원치 않는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요. 말씀하신 뚜껑 열리는 상태, 딱 그거죠. 네네. 정말 몸이 먼저 아는 그런 상태군요. 맞아요. 그리고 다른 쪽 극단은 저각성 상태입니다. 이때는 반대로 부교감 신경계, 그중에서도 배측미주 신경이라는 부분이 주로 작용하면서 몸이랑 마음이 그냥 축 가라앉는 거예요. 감정이 잘 안 느껴지고 멍하고 무기력하고 세상이랑 딱 단절된 것 같은 그런 느낌. 아, 방전된 느낌이군요. 네, 몸은 그냥 힘없이 늘어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얼어붙는 느낌에 가깝죠. 그리고 드물게는 이 두 가지, 그러니까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굉장히 각성수준은 높은데 몸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동결, 프리즈 상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. 와, 듣기만 해도 정말 힘든 상태들이네요. 그런데요, 이런 극단적인 상태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뭐 자해라던가 물질 남용 같은 거요. 이런 행동들은 이 모델이랑 어떻게 연결해서 이해해야 할까요? 그냥 문제 행동으로만 봐야 할까요?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이 모델이 주는 아주 중요한 통찰 중 하나인데요. 겉으로 보기에는 좀 부적응적인 행동들, 말씀하신 자해나 뭐 약물, 알코올 의존, 아니나 막 강박적인 행동들이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이 그 극심한 과각성의 고통을 잠시라도 좀 낮추려고 혹은 견디기 힘든 저각성의 그 텅 빈 느낌에서 벗어나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애쓰는 자기조절 노력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자기 조절 노력이요? 네. 어떻게든 다시 그 인내의 창 안으로, 그러니까 좀 견딜 만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시도인 셈이죠. 때로는 이 과각성이랑 저각성 사이를 막 빠르게 오가는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. 정말 혼란스럽죠. 아,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요. 그 힘들어 보이는 행동들이 실은 버티려는, 조절하려는 노력이었다니. 그렇다면 왜 트라우마 경험이 이렇게까지 신경계를 뒤흔들어 놓는 걸까요? 음, 근본적으로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, 그러니까 자율신경계의 조절 능력이 손상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원래는 위험이 딱 지나가면 다시 안정 상태로 돌아와야 정상이잖아요. 그런데 트라우마 경험은 이 시스템의 균형추 자체를 좀 망가뜨리는 거죠. 그래서 계속 과각성이나 저각성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이 둘 사이를 너무 급격하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겁니다. 그리고 뇌 안의 특정 화학물질 시스템, 예를 들면 도파민 같은 거요. 우리 기분이나 각성을 조절하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의 불균형도 이런 불안정한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들이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이게 단순히 뭐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, 정말.
그럼 이 인내의 창 모델을 이해하는 게 결국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? 네, 이게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. 왜 저렇게 감정 기복이 심할까? 왜 때로는 저렇게 무기력하게만 보일까? 하는 것들의 배경을 좀 알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치료의 목표 설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.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감정이나 각성 수준을 조절하는 힘을 길러서 이 인내의 창 자체를 좀 넓히는 것,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도와줍니다. 뭐 마음 챙김이라든지 안정화 기법, 아니면 신체 활동 같은 것들이 이 창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트라우마가 우리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인내의 창이라는 틀로 보니까 훨씬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 힘들어 보이는 행동 이면에 숨겨진 자기 조절의 노력을 발견한 건 정말 큰 수확인 것 같아요. 네,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.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싸우거나 도망치는 반응이 꼭 필요한데 이게 어떤 이유로든 좌절될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느끼는 무력감이나 절망감이요. 이게 원래는 굉장히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생리 반응이거든요. 그런데 만약에 이 무력감과 절망감이 만성화된다면 어떨까요? 마치 그 상태에 영혼이 갇힌 것처럼 느껴지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만성적인 우울감과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아, 깊은 질문을 남겨주셨네요. 오늘 정말 유익한 이야기였습니다.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